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가 꽤 오래 걸리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 채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얽힌 1회 공포체험담. 일은 당시 TV 보도를 보고 있을 때 어떤 걸 깨닫게 되는데, 뉴스에서 본 그림자. 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봤던 뉴스 이야기인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요. 정말 섬뜩합니다. 그 영상을 본 건 저만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면 2011년 3월 11일, 그날 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후로의 혼란 속에서 겨우 집에까지 도착했죠. 집으로 들어가 TV를 켰더니 각 방송에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현실감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보고 있기만 했어요. 라디오 소리와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섞이고 혼돈 상태로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TV에서 눈을 뗄 수 없던 제 눈에 어떤 뉴스 영상이 날아들어왔습니다. 그건 쓰나미로 쓸려나간 어느 마을 영상이었는데요. 뭔가 기묘했던 겁니다. 화면에는 파괴된 잔해 사이에 남겨진 차들과 가옥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안에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 그림자의 움직임이 이상한 겁니다. 보통 쓰나미 직후라면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손을 흔들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마치 그 자리를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움직임이 뭐랄까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머리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걷고 있었고, 잔해 사이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쓰나미로 고립된 주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 그림자가 인간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기묘했던 건요, 그 영상 안에서 사람 그림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을 텐데 점점 둘, 셋 늘어나며 마찬가지로 걸어서 돌아다니는 그림자가 나타났던 거죠.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움직임으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잔해 사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불안해진 제가 TV를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영상은 갑자기 스튜디오로 바뀌었고, 캐스터가 뒤따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상 그 영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궁금했던 저는 그 뉴스 영상에 대한 걸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표 속을 배회한 사람들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 쓰나미 영상은 봤는데 사람 그림자 이야기는 못 들었어. 처음에는 전부 놓쳤나 보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그 영상에 대한 걸 조사해봤는데도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몇 달이 지났어도 그 영상 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생각 여러 번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만, 영상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이 나고요. 그 이상한 사람 그림자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에서도 그 영상을 다룬 건 일절 없어요. 무슨 착오로 방송된 영상이었는지 아니면 제 기억이 꼬인 건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지진 당시 뉴스 영상에서 묘한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써내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쓰나미가 오고 나서 잔해 속을 걸어 돌아다니던 그림자들을 봤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봤던 건 다른 마을 영상인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은 제가 봤던 것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다 라고 썼기 때문에 공감이 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영상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을 찾아도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영상이 제게 있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잔해 사이를 걸어 돌아다니는 사람 그림자들. 그게 정말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제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였던 건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등줄기가 얼어붙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고 같은 영상을 본 적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섬뜩함에서 살짝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올라왔던 어느 스레드. 거기에는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1년 후에 죽는다. 2009년 12월 28일 밤 11시 53분 일은 어떤 글을 스레에 올립니다. 물론 여기에 일은 다른 일인 거 잊지 않으셨겠죠. 나는 37에 죽는다고 최근 꿈에서 선고받았어. 라는 일. 일은 꿈속에서의 자신도 자기가 죽는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당신은 남은 수명이 이제 별로 없다. 대지진으로 죽는다. 라는 말을 듣는 꿈을 꿨는데 이상하리만치 무섭지도 않아서 아,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1년이 지나 결국 가나가와 현에 살게 됩니다. 도호쿠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이 글은 2009년 12월 28일. 즉 3일 뒤면 20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고부터 지진까지의 기간은 1년 남짓. 다시 말해 1년 3개월이 되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가나가와현 사망자 수는 4명. 이건 이듬해인 2012년 3월 11일 데이터에 기인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존해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좋지 못한 예감. 저는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진 전 반년 정도는 진도 3, 4의 약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고 대지진 며칠 전에는 옆 연이 미야기 북부에서 진도 5강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 전날 낮. 저는 왠지 갑작스러운 불안에 휩싸여 패닉에 빠졌고 집에서 홀로 떨며 울 정도의 공포심으로 가득이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곳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일하는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나가고 싶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어. 했더니요. 남편은 놀라면서도 시댁으로 갈 준비하고 있어.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시댁은 도쿄에 있었어요. 저는 짐을 싸는 동안 진정됐고 귀가한 남편과는 주말에 도쿄로 가서 기분이라도 전환하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 돌아봤더니 3마리의 까마귀가 옆집 지붕 위에서 좁은 담장 틈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날개를 푸드득거린 뒤에 다시금 지붕까지 날아갔다가 급강하하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후 지진이 일어났고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는 도쿄에서 8년간의 피난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지진 전날의 불안감은 이상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심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네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다발. 내가 작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엄청 무서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미용사가 되고 4년째. 신입 기술 지도를 위해 휴일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원래는 쉬는 날은 아니었지만 점장이 고향에 간다는 바람에 딱 하루 임시 휴업이 됐던 날이었죠. 기술을 겨루는 여러 가지 콘테스트가 닥쳐와 내가 일하던 가게는 신입도 베테랑도 모두 강제적으로 참가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가게에서 적긴 해도 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휴일 출근해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몇 달에서 1년 정도 쉴 때만 연습을 하는 정도라 신입이 입상할 리도 없으니 대개가 베테랑들의 신입 괴롭힘 같은 거라서요. 1시간도 되지 않아 베테랑들은 모두 돌아가 버렸고 남은 베테랑이라고는 나 하나. 선배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신입들은 돌아갈 수 없다는 안목의 룰이 있었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휴가를 못 받는 신입들을 봤더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죠. 나는 전날 확인 못했던 발주서를 쓸 일이 남아 신입들을 모두 보낸 뒤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고는 모자란 물품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평소엔 음악을 틀어놓던 가게도 지금은 정막으로 돌아왔고 조명도 나밖엔 없으니 최소로만 켜놓고요. 아까우니까 히터를 끈 뒤에는 끈적한 공기만이 가게 안에 남아있습니다. 천장 근처까지 올라간 대형 상품 진열대를 올려다보며 가게에서 파는 샴푸, 잡지 등등 체크해 나가며 한동안은 모자란 물품을 메모장에 적는 소리만 들렸는데요. 그게 끝나고 볼펜을 멈춘 순간 바삭 하며 발밑에서 뭔가가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향했더니 잘린 머리카락들을 밟고 있었어요. 누군가 청소하다 잊어버렸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메모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선 지 적어도 2, 3분은 지났고요. 더구나 한 번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리가 나는 거죠? 당황해서 다시 시선을 아래로 향했더니 처음 봤을 때는 없었을 머리카락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황급히 한 걸음 뒤로. 그랬더니 스스슥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머리카락 다발이 따라옵니다. 2걸음, 3걸음 뒤로 물러나도 스스슥 스슥 따라왔고 게다가 머리카락을 버려놓은 쓰레기통 속에서 머리 다발들이 우글우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발길을 돌려 출구까지 달려가려고 하던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머리카락에 덮여 그리고 조명에 비쳐 미끈덩거리며 새까맣게 빛나고 있는 출입구 문이었습니다. 원래였다면 바깥이 보일 대형 창문도 새카맸습니다. 이젠 죽었다 생각한 순간 오른쪽 발목을 뭔가가 꾹 잡는 감촉이 들었고 그대로 있는 힘껏 끌려 넘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온 양팔 덕에 얼굴부터 바닥에 넘어지는 건 피할 수 있었지만 오른 발목을 꾹 끌어당기는 고통이 너무 심했고 다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아, 이젠 죽는구나 생각한 순간 쿠쿠쿠 하는 소리와 함께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저쪽에 상품 진열대에서 샴푸나 물건들이 갑자기 떨어졌고 거기서 이윽고 이건 지진이구나 깨달았는데요. 아직 다리는 끌려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지진으로 패닉에 빠졌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지진도 괴기현상도 멎기를 눈을 감고 견뎠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뭔가가 굴러가는 소리 등이 드디어 멈췄다 생각. 살며시 눈을 뜨고 봤더니 그 괴기현상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입구문 유리, 대형 유리창 등은 산산이 깨졌고 관엽식물 화분은 갈라져 있고 가게에서 파는 상품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지. 아까까지 내가 서 있던 장소로는 천장까지 닿는 상품 진열대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만은 꼭 내가 피한 것처럼 유리 조각도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머리카락에 잡힌 다리는 자유로워져 있었고 다행이다 싶어 깨진 유리 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게 작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날. 가게에서 도망쳐 나온 후론 주변의 참상에 압도되는 바람에 깊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 머리카락은 나를 구해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떨고 있었으니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던 도중 지진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도와준 듯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5번째 이야기. 흰 가운. 내용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고민했는데요. 예전 일하던 공장에는 검사실이라는 3평 남짓의 작은 방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흰 가운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흰 가운은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 2-3벌 정도 걸려 있었죠. 신입사원 때 검사실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는 A씨에게 용무가 있어 가운으로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A씨와의 일을 끝내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던 때 A씨가 흰 가운 잘 걸어두고 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문 쪽으로 몸을 향했는데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바닥에 흰 가운이 대자로 펼쳐져 놓여 있는 겁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 우리 둘뿐. 누군가 들어온다면 바로 눈치챌 거리. 뭐야 이거? 언제? 하며 멍하니 있었더니 A씨가 어라? 못 들었어? 하며 도리어 놀랍니다. 그거 종종 있는 일이야. 이 현상은 A씨가 입사한 10년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처음엔 원인 규명을 위해 휴일에 출근해 하루 종일 지켜본 적도 있었다는데요. 아주 잠깐 한눈판 사이에 흰 가운이 놓여 있었고 그게 놓인 것 말고는 딱히 피해도 없고요. 다른 사원들도 익숙해진 건지 또야 귀찮게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일상다반사라 이미 그런 거구나 하게 되었던 모양. 그러던 어느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바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바로 대피했기 때문에 회사에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지진 뒤 며칠이 지났을 무렵 동료가 집에 찾아와서는 공장 보러 안 갈래? 하며 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도 못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 할 일도 없었던 저는 동료와 같이 공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이었던 곳은 이미 잔해의 산더미로 변했고 자연의 힘으로 쌓아 올려진 차들과 어느 집의 앨범이나 졸업장, 장난감, 야한 책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은 마주보며 탄식했습니다. 막 샀던 내 새 차는 지붕 위에 깔끔하게 올라타 있었고요. 동료와 함께 여기는 제1공장이 있던 주변인 듯 여긴 회의실이네 그러면서 잔해 속을 걸어 다니는데 멀리서 하얗고 반짝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냐? 차 지붕이나 거울 아니야? 서로 대화하며 가까이 갔는데요. 그건 대자로 펼쳐진 흰 가운이었습니다. 쓰나미로 쓸려갔을 텐데도 그 흰 가운은 얼룩 하나 없이 지금 막 누군가 놔두고 간 것처럼 잔해 위에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 여기가 검사실 자리구나
대지진 후로 처음으로 폭소했습니다. 현재 공장은 공터가 되어 그 흰 가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최대한 당겨 다음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